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보면은 복잡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요 가지만 조금 이쪽으로 털어서 유인을 해가지고 네. 아, 요 그런 정도, 식으로. 네, 요 정도 유인해가지고 네. 일단 1년 정도 지켜보고 네. 내년에 이제 가가지고 이 가지가 좀 커지면은 네. 뭐 이 가지를 제거를 하든지 네. 안 그러면 이제 이 가지도 사과를 달게 되면 조금 내려올 것이고. 내려오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변하는 걸 봐야죠. 이제 이 정도면은 네. 뭐 생육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큰 가지는 네. 대략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고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가는 가지들을 네. 작년에 네. 안 자르고 사를 많이 달았거든요. 네. 근데 이쪽으로 방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이 잘 안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쪽 통로, 네. 그 다음에 보면은 기부 쪽, 네. 이런 쪽에 가지가 없어야지 네. 약을 치면 약이 뚫고 골고루 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부 쪽. 네. 그리고 안쪽을 정리를 해야지, 개심령 같은 경우에 안쪽을 정리를 해야지 가지가 바깥으로 네. 네, 나와서 확장이 되고 안쪽에 굵은 가지들을 많이 붙여놓게 되면은 복잡하게 이렇게 커지거든요. 바깥으로 확장이 안 되고 네. 네. 안쪽에서만 가지를 많이 벌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을 내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안쪽에 있는 가지들을 정리를 해서 앞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기부를 정리하는 거는 아리따나 세장 방치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통풍이라든가 약 방제라든가 이런 게 되려 그러면은 안쪽을 기부 쪽에를 정리를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이 방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통풍이나 뭐 채광이나 이런 게 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똑같지 않나. 그렇죠. 세장 방치형이나 그거 일반 나리따 형식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적용이 되는데 네. 개심령 같은 경우는 나무가 일단 크게 키우다 보니까 네. 다른 수형에 비해서 좀 더 정리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간격을 네네. 네, 그렇게 한다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더 넓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톱질은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가요? 네, 이제는 가지를 작은 가지들을 정리를 하고. 이 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일반 나무에 한 7년생 나무에 한 2나무 정도 수확량인가요? 보통 뭐 얼마나 수확하는지 제가 네. 다른 그거는 잘 몰라서 보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한 나무 네. 보통 한 2나무 정도 수확량이 되고 싶은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면은 뭐 네. 여기가 한 100주 정도 있었거든요. 100주. 네네. 100주 정도에 1200짝 정도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뭐 많이 땄다 12짝이네요. 뭐 많이 땄다 어쨌다 뭐 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많이 따야지 좋은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욕심이 생기면 나무가 망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 해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크게 그거에는 몇 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항상 그 정도, 그 정도는 계속 보통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뭐 100짝, 200짝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뭐 더 많이 딸 때도 있고 조금 더 적을 때도 있고. 지금 보면은 전정하는 시간이 네. 나리따나 세장 방치형 그런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보면은 생각만 조금 빨리 생각이 오래 걸리지 실질적으로 전정하는 시간은 더 짧지 않나? 사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게 가지가 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되는데 네. 따지고 보면은 뿌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자체가 다
세력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세력을 한번 보고 어디가 많이 약하고 어디가 많이 센가 이런 것도 봐가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네. 오래 걸리죠. 네. 실질적으로 톱을 들고 가위를 들고 전쟁하는 양은 훨씬 작잖아요. 뭐 작다면 작은데 한 개를 근데- 떼내면은 보통 다른 나리따 같은 경우에 한 가지의 전동 가위로 짱짱짱짱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전쟁 네. 하시는 거 봤는데 네네. 이렇게 무슨 이제 그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되게 가지를 빨리 떼시고 이렇게 그렇죠. 지나가는데 네네. 개심령은 그게 아니고 세력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에 다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을 하면서 네.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리고 또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거의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가지를 안 떼서 나무가 이렇게 앞쪽에 세력이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러니까 뭐 모든 나무가 뭐 방식은 뭐 다 틀리든 간에 수세 조절을 잘 해야지 되지 않을까. 잘해야 좋은 사과를 따지 않나. 나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세가 아닐까. 전쟁의 핵심은 수세다. 그렇죠. 아무래도 밀식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냉해가 다 와갖고 사과를 못 달았어. 네.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많이 자라죠. 그렇죠. 나무가 많이 자랄 거 아니에요. 과일이 사과가 제일 많이 견제 역할을 하고 사과 그렇죠. 수세를 조절을 하는데 사과가 안 열리니까 나무만 큰다는 거잖아요. 고래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밀식 같은 그 하시는 분도 그냥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래도 수세 조절을 뭐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수세 조절을 실패하게 되면은 네. 다음 전쟁할 때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밀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으니까 더 많이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리따든 밀식이든 뭐 개심령이든 모든 이렇게 사과 재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수세 조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하는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이 나무가 어디에 세력이 집중이 되고 네. 어디가 약하고 이런 거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르는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 그렇죠. 저는 그래요. 네. 네. 그게 또 뭐 하나의 이 개심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네. 재미가 있어요. 네. 일단 큰 가지는 다 떼냈고 이제 솎아내는 가지들만 정리를 그렇죠. 해주면 끝나네요. 이제 봐서 네. 영향을 줄 만한 네. 가지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서는 이런 부분도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다 또, 생각은 생각도 다 틀리실 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과원주의 철학에 따라 생각에 따라 나무는 그렇죠. 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보시고 이게 정답이다 네. 뭐 이렇지는 않고요. 참고할 정도는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해서 네. 여기에서 이런 사과를 생산을 하니까 네. 그거를 그냥 원래 이제 남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냥 생각이 이렇게 다르면은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 한데 일단은 그냥 제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이런 가지도 지금 네. 보시면은 가대지도 아니고 그냥 네. 직립으로 이렇게 섰어요. 근데 네, 네. 이거를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게 엄청 굵어져요. 그렇죠. 이게 굵어지면은 여기도 굵어지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빨리 굵어지기 때문에 게다가 기부 쪽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섬세하게 잘 제거를 해주셔야지 네. 예, 나무가 안 굵어지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가지들을 못 잘라서 네. 망가진 가지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고 제거를 해야 여기도 보시면은 저기 있다. 네. 네. 보시면은 이런 가지들이 네. 지금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보시기에도 여기 굵기랑 여기 굵기랑
이렇게 틀리게 나올지 몰라도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여기는 굵고 여기까지 네. 여기는 조금 작아지기 시작하죠. 조금 작아졌고 이렇거든요. 그 결론은 얘가 많이 얘가- 빨아먹어서 그렇다. 예, 이제 오래 이렇게 그냥 이거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네. 엄청 굵어져요, 이것도. 이런 걸 제거를 하고. 여기도 보시면 기부 쪽. 그다음에 굵은 거. 네, 이렇게 힘쓰는 가지들을 네. 제거를 하고. 그 가지가 크네요. 네. 직립으로 서 있고. 어차피 오래 뭐 가지고 갈 가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오래 기부에서 하네. 가깝고. 네, 가까운 거는 여기는 동년지네요. 어떤 이거야? 예, 예. 두 가지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세력이 많이 가는데 네, 너무 많이 제가, 가네요. 제가 그냥 고민되는 거는 이 가지가 오래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놔둬야 되나. 오래 안 쓰면 뭐 잘라내도 안 되나? 그 자르고 싶어서 이미 예. 갈고 있네. 네, 손이 갔어요. 예. 손이 갔기 그 때문에 가지가 제거를 굵어가지고 해주고. 약 방제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를 많이 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섞고 아, 요 부분도 이제 이쪽으로 유인을, 요 부분을 유인을 조금만 이쪽으로 해주면은 이제 훨씬 더, 네. 야, 확실히 환해지네요, 그렇게 하면. 요 정도? 네. 요 정도 일단은 네. 유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요 부분에 여기에 큰 가지가 하나 그렇죠, 들어있기 그렇죠. 때문에. 나무는 계속 이제 어떻게 자르냐 자꾸 변하니까 그렇죠. 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특히 모르겠네 계시명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자르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방식이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이 가지는 내년 정도에는 네. 많이 줄일 거거든요. 네. 지금 많이 굵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네. 네. 힘쓰는 가지들 위주로 네. 잘라서 작게 만들고 올 한해 사과를 달고 네. 내년 정도에는 많이 이제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한 이 정도 줄이든지 아니면은 좀 줄여 들어가는 쪽으로. 네. 그래서 등 위에 있는 거는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네. 사과를 달고 네. 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사과가 실리면은 힘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은 그 부분이 딱 없어지니까 밑으로도 좀 덜 쳐지겠고.
이게 보시면은 뭐 이제 사과 달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네. 이 가지가 없어지면 요 가지를 조금 더 키울 수 있겠는데 그렇죠. 가지가 근데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가지가 돼가지고 지금 네, 마음에 들진 않고. 네. 저도 아직 지금 배우는 단계라 가지고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 보신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가대지에서 가지가 나와서 1년, 네. 지금 2년, 네. 3년 네. 이렇게 자랐거든요. 아, 요게 3년밖에 안 됐네요. 네, 3년 됐고 네.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지는 가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바로 나오는데. 네, 바로 나왔죠. 저 가지 네, 같은 요거는 경우에. 3년 이상 엄청 커져요. 그렇죠. 한 2m, 3m까지도 자라겠네요. 그 부분은. 그래서 뭐 3m까지는 아니라도 성질 자체가 네네. 이 가대지랑은 네. 틀리거든요. 이렇게 네네. 바로 나온 가지들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네. 요 정도 나와서 생긴 과대지라고 봐야 되죠. 요것도 거의. 아까 전에 그 3년생이라고 하는 네네. 가지가 예. 이것도 지금 3년이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은 길이가 틀리죠, 벌써. 네. 과대지에서 이거는 나온 게 여기서 아니어서. 1년, 네. 2년, 네. 3년. 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가지는 네. 요 3년이 요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대지에서 가지를 받아갖고 키워야지 네. 성질이 좋은 가지다. 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하면서 전쟁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전쟁을 하거든요. 결과지에서는 과대지가 베스트다. 네, 일단은 그 위주로 없으면은 네, 어쩔 수 그냥 없이. 어쩔 수 없이 쓰지만은 이왕이면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대지부터 시작한 가지로 네. 키우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이 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저쪽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자라가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네. 위에는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뭐 사다리 타거나 뭐 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네. 요거는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는 네. 지금 뭐 이렇게 얼추 다 있고 네. 세심하게 이제 가위질 하는 거 이런 거 남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게시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밀식 과원들이나 나리따형에 비해서는 계속 연구지를 설정하고 키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갱신이 필요 없고 보시면은 뭐 오래되신 분들은 네. 뭐 30년생 나무도 이렇게 네. 뭐 한 가지가 한 12m까지 네. 나가신 분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같은 수확량을 네. 재배할 수 있다. 네네. 그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그렇게까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기보다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제 밀식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이렇게 1m 간격이나 뭐 이렇게 제식거리가 짧잖아요. 네. 짧고 수확량이 초기에 많은데 네. 계심령은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수확량이 많고 이렇진 않고 꾸준히 이렇게 키우면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정한 수확량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개인신이 필요 없고. 그렇죠. 뭐 저는 제일 딱 보고 이걸 선택한 거는 일단 사과 맛이 좋아요. 맛이 좋고 뭐 착색 같은 거는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색이 잘 나요. 네, 이 밭 맑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나리따 방식에 비해서 바닥에 주는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바닥에 주는 거 비료 이런 건 안 하고 비료, 퇴비, 네, 그런 건 질소에 안 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들어가지 않죠. 네, 안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켄터키를 이렇게 네. 해놨는데 이걸 깎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질소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된다 생각하니까 저 호미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네. 그거는. 근데 저는 이게 일단은 비와도 네. 많이 안 질고 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일부러 씨를 뿌렸거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그러면은 요 나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 나무랑 네. 어느 정도 조금만 지나면 또 이제 겹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작정 키울 수 없을 거잖아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년 된, 30년 된, 40년 된 나무로 넘어가는 거는 나무도 나이를 먹으니까 당연히 계속 커지는데 언제까지 뻗게 해줄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좀 많이 이렇게 키우는 방식인데 네.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키우시는 걸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은 네. 선단 쪽에다가도 사과를 달게 되면은 네. 또 다른 또 방향을 이렇게 틀어갖고 이렇게 네. 빈 곳을 찾아서 이제 저희가 재배를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그렇게 못하고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키우기만 키웠어요. 네. 현재 앞쪽에는 여기서 좀 많이 키운 편이에요. 그렇죠. 요 밭은. 앞쪽은 거기다 사과를 안 달고 계속 땄죠. 네. 꽃을 다 따고. 네, 저기 파란 페인트를 칠해 놓은 이후로는 지금 네, 무조건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꽃을 다 땄죠. 예, 선단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려가지고 쭉쭉 뻗게 네.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네. 한 개 이렇게 오니까 네. 아 이게 사과를 달았어야 되는데 네. 나도 선택을 해서 이 가지를 키울 것 같으면은 네. 이제 달아야 돼요. 여기 네. 사과를 그렇죠. 달아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음. 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놀게끔 하다가 네. 또 이게 한계가 와요. 이렇게 그렇죠. 서로 계속, 겹쳐서. 그러면 계속 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줄이고 해서 네. 네, 공간 확보를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나무씩은 또 최종적으로 아직 네. 당장은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일본 형식으로는 독립수 개념이 되겠네요. 네, 일본은 뭐 가봤는데 밭들이 전부 다 좀 공원처럼 이렇게 덩그러니 나무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햇볕이나 뭐 이런 거는 엄청 잘 받겠더라고요. 그리고 땅값이 싼가요, 일본이? 잘 모르겠어요. 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땅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땅값이 더 쌀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뭐 잘 모르고. 안 물어봤는데 네. 뭐 많더라고요. 땅은 빈 땅도 많고 아무래도 농촌에 거기도 뭐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심하다 그러시더라고. 고령화. 그래서 그럼 일본 같은 스타일에서는 훨씬 게시명이 조금 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뭐 재배를 내가 뭐 만약에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땅이 없거나 뭐 도지가 없거나 뭐가 없으면은 여건이 안 되면은 조금밖에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000평밖에 내가 심을 곳이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요런 밭 같은 경우에 아무리 못해도 평당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그러면은
10,000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땅값만 벌써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렇게 1,000평, 2,0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네. 바로 개심령을 한다 이러면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생산량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도 그렇고 네. 초기에는 별로 안 나오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심어서 네. 개심용으로 가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확량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거보다도 뭐 제가 기존에 이렇게 뭐 고목나무가 부모님이 하시는 나무가 있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네. 하시면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온 2세기 때문에 네. 심을 이렇게 지금도 많아요, 사과가. 그래서 좀 공원처럼 이렇게 독립수식으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는 것도 뭐 지금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뭐라 그럴지 모르고 8m, 8m 뭐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그렇게 재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맛있는 사과. 네.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한 개심용으로 지으려면 최소 한 5,000평 이상은 부사 기준에 돼야 되겠네요. 5,000평이면 좀 많지 않을까요? 개- 개인이 이렇게 혼자서 그냥 하기에는. 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목표가 뭐 이렇게 해서 공판장이나 뭐 이런 데로 저기 판매가 아니고 네. 그냥 개인 직거래해서 이렇게 판매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양을 재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났는가요, 오늘 전쟁은? 오늘 전쟁은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잎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달달농원 사과 사진을 제가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홈페이지도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달달농원 화이팅! 화이팅! 끝! 아하.